안녕하세요. 기억을 읽어주는 라디오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 한 통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인데요. 발신인은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이영호 님이십니다. 올해 85살, 평생을 시계 수리공으로 살아오신 분의 이야기예요. 자, 그럼 영호 님의 사연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5살의 늙은 시계 수리공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속에 멈춰버린 시간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이 사연이 그녀에게 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라디오 전파를 통해 보내봅니다. 1959년 여름의 이야기예요. 그때 저는 24살이었습니다. 경상도의 작은 읍내에서 시계 수리 기술을 배우고 있었죠. 점심시간이면 가게 앞 벤치에서 작은 라디오를 듣곤 했어요. 현인, 남인수 선생님의 노래를 들으며 쉬는 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신라의 달밤을 듣고 있었어요. 여름 햇살은 따갑고 바람은 나른했죠. 그때였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친구들과 웃으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여름 햇살 아래 그녀의 머리칼이 빛나고 있었고 한 손에는 노란 리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그 순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라디오 소리가 멀어졌어요. 아니,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게 맞겠네요. 그녀가 친구들과 웃는 소리만 맑게 들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점심시간마다 벤치에 앉아 혹시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 기다렸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분홍색 블라우스에 회색 치마를 입고 있었죠.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라디오만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녀가 우리 시계 수리점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기요, 여기 시계 고치는 곳 맞죠? 그녀가 물었어요. 저는 얼떨떨해서 네 하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손목시계를 꺼내 보여줬어요. 작고 앙증맞은 은색 시계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건데 멈춰버렸어요. 고칠 수 있을까요? 저는 시계를 받아들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로 떨렸어요. 돋보기를 끼고 핀셋을 들고 뚜껑을 열려고 했는데 손끝이 떨려서 나사를 자꾸 떨어뜨렸죠. 그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요. 겨우겨우 시계를 고쳤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시계를 건네주면서 고쳤습니다 하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 귀에도 잘 안 들릴 정도였어요.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쳐주셔서 고마워요. 얼마예요? 저는 평소 같으면 50환이라고 말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괜찮습니다라고 말해버렸어요. 첫 손님이셔서요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에도 손님이 3명이나 다녀갔거든요. 그녀는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하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 짧은 인사말이 온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고쳐주셔서 고마워요. 단 6글자가 계속 귓가에 울렸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데 손잡이에 작은 봉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시계를 고쳐주신 분께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요. 공짜로 고쳐주셔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제 이름은 은이라고 해요. 읍내 여학교 2학년이에요. 다음에 또 시계가 고장나면 꼭 찾아뵐게요. 편지 봉투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아주 은은한 꽃향기 같은 냄새였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하루 종일 일했어요. 일하다가도 자꾸 주머니를 만져보며 정말로 편지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날 밤 저도 답장을 썼어요. 은희 씨에게 편지 고맙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호라고 해요. 은희 씨의 시계를 고칠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 편지에서 좋은 향기가 났어요. 다음날 아침 가게 문에 걸어두었더니 그날 저녁에 편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게 문에 편지가 걸려 있었어요. 은희 씨의 편지에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읽은 책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요. 저는 시계 이야기, 라디오에서 들은 노래 이야기를 썼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어요. 편지로만 대화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더 편했는지도 몰라요. 얼굴을 보면 떨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편지로는 제 마음을 솔직하게 쓸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희 씨의 편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영우 씨는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현인 선생님의 비 내리는 호남선을 자주 듣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왠지 영우 씨가 생각나요. 저는 답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신라의 달밤을 좋아해요. 은희 씨를 처음 본 날 라디오에서 그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만 들으면 흰 원피스 입은 은희 씨가 생각나요. 그 편지를 보낸 후 사흘 동안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솔직해서 부담스러웠나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는 날 편지가 왔습니다. 영우 씨, 저도 그날 영우 씨를 봤어요.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전에도 몇 번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시계가 고장났을 때 용기를 내서 그 가게로 갔던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도 저를 알고 있었다니. 그 순간 제 세상은 온통 핑크빛이었어요. 1959년 8월 말 읍내에서 광복절 기념 축제가 열렸습니다. 은희 씨가 편지에 축제날 만나요라고 썼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만나자는 약속이었죠. 저는 새 셔츠를 샀어요. 머리도 이발소에 가서 깔끔하게 잘랐고요. 향수는 없었지만 뒤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축제 저녁 약속 장소인 우물 앞에서 기다렸어요. 한 30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은희 씨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보라색 치마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더라고요. 영우 씨, 네, 은희 씨.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했어요. 그녀의 눈이 초승달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축제장을 천천히 걸었어요. 군밤 장수 아저씨가 밤을 볶는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멀리서 들리는 트로트 음악.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읍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에 앉았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아래쪽에선 축제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우 씨, 저 다음 달에 서울로 가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어요. 서울요? 네, 아버지가 서울에 있는 여학교로 전학을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공부를 더 잘 가르쳐주는 학교래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제요? 다음 달 초에요. 2학기 시작하기 전에 가야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었고 기다리겠다고 말하기엔 제가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24살의 시계 수리공 견습생일 뿐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밤 오래 그 언덕에 앉아 있었어요. 별을 보고 축제 불빛을 보고 가끔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영우 씨, 저 잊지 말아주세요. 은희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라디오 볼륨을 낮췄어요. 그 정적 속에서 개똥벌레 한 마리가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죠. 그날 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이별이 찾아왔습니다. 은희 씨는 약속대로 9월 초에 서울로 떠났어요. 떠나기 전날 마지막 편지를 남겼습니다. 영우 씨, 서울 가서도 편지 쓸게요. 주소는 가서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그 편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저는 기다렸어요. 매일 가게 문을 열 때마다 혹시 편지가 있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저는 짧은 여름의 추억일 뿐이었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켤 때마다 그녀가 생각났어요. 신라의 달밤이 나오면 가슴이 아팠고 비 내리는 호남선이 나오면 눈물이 났습니다. 1962년 저는 스승님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명동 근처에 작은 시계 수리점을 차렸어요. 서울에 오면 혹시 은희 씨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죠. 하지만 서울은 너무 넓었고 사람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끔 여학교 앞을 지나다니곤 했어요. 혹시 그녀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1967년 6월,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비 오는 어느 오후였습니다. 장마철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가게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시계를 고치고 있었죠. 딸랑 문종이 울렸어요. 고개를 들었는데 한 여인이 우산을 접으며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은희 씨였습니다. 8년 만에 그녀를 다시 본 거예요. 그녀도 저를 알아봤어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영우 씨라고 물었죠. 은희 씨. 8년이란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은희 씨는 조금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손목시계였어요. 이거 혹시 고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시계를 받아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 시계는 1959년 여름 제가 처음 고쳐드렸던 바로 그 시계였어요. 은희 씨의 아버지가 생일 선물로 사주신 그 시계. 뒷면에 작은 꽃무늬 각인이 있었거든요. 이 시계, 제가 고쳐드렸던 거네요. 은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영우 씨를 찾아왔어요. 이 시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영우 씨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시계를 고치는 동안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은희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출판사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책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요. 영우 씨는요? 저는 그냥 여전히 시계를 고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구나 싶어서 좋아요. 시계를 다 고치고 건네주는데 은희 씨가 돈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 반지가 있었어요. 결혼 반지였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은희 씨도 제 시선을 따라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렸죠. 작년에 결혼했어요. 은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어요. 회사 선배였는데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희 씨가 수리비를 내고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서더니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영우 씨 그때 편지 못 드린 거 정말 미안해요. 서울 와서 주소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은희 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펴고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날 제 가게에는 한 여자의 빗물 자국과 고쳐진 시계 한 개, 그리고 멈춰버린 제 마음이 남았습니다.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1970년대가 왔고 1980년대가 왔어요. 저는 계속 시계를 고쳤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중매를 서주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전부 거절했죠. 제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있었거든요. 그 여름날에 은희 씨가 제 마음속 시계를 멈춰버린 거예요. 라디오는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고 2층 단칸방에 올라가서 라디오를 켰어요. 심야 음악 프로그램, 사연 낭독 프로그램,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외로움을 달래줬거든요. 1982년 가을이었습니다. 늦은 밤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청취자 사연 코너가 나왔어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연 내용이 이상하게 귀세 꽂히는 거예요. 어릴 적 살던 읍내에 시계 수리점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시계를 고쳐주던 청년이 있었는데 저는 벌떡 일어나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분이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남아있어요. 편지를 주고받던 그 여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주부로 살고 있지만 가끔 그때 그 시절이 떠올라요. 그분은 잘 지내고 계실까요? 은희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변했지만 저는 알아챘어요. 23년 만에 듣는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사연을 보낸 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제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라고, 그 시계 수리공이 바로 저라고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밤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들었습니다. 혹시 은희 씨가 다시 사연을 보낼까 해서요. 1년, 2년, 3년을 기다렸지만 다시는 그녀의 사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85살입니다. 시계 수리점은 작년에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손이 떨려서 시계를 고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노인정 근처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곁에는 오래된 라디오 한 대가 있어요. 1959년에 샀던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예요. 아직도 작동합니다. 매일 밤 이 라디오를 켜고 여러 방송을 들어요. 그러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많이 남지 않았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85년을 살았으니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은희 씨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라디오에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 은희 씨가 이 방송을 듣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은희 씨,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저는 그날 이후로 평생 당신을 잊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시계를 고치러 왔던 그날, 함께 축제장을 걸었던 그 밤, 비 오는 날 다시 만났던 그 순간, 모든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에요. 당신이 결혼했다는 걸 알았을 때,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평생 결혼하지 않은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고치며 사는 게 좋았고, 매일 밤 라디오를 들으며 당신을 생각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의 사랑이었어요. 은희 씨, 당신은 제 인생의 시계를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1959년 그 여름날 이후로 제 시간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평생을 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제가 잘 지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외롭지 않았어요. 시계를 고칠 때마다,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당신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용기를 내서 당신에게 제 마음을 제대로 말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라고요. 이번 생에서는 한 번도 하지 못한 말이거든요. 은희 씨, 당신이 그리던 그 청년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계는 멈췄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1959년 여름을 기억하는 시계 수리공 이영호 올림. 여러분, 방금 들으신 건 이영호님의 사연이었습니다. 65년 전 그 여름날, 흰 원피스를 입고 웃으며 걸어가던 소녀와 벤치에 아파 라디오를 듣던 청년, 두 사람의 짧았던 만남이 한 사람의 평생이 되어버린 이야기였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은희님이 계신다면, 영호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기억을 읽어주는 라디오,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한켠에 따뜻한 기억,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